내가 하는 사업, 장사가 수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메뉴 다이어트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영상을 많이 찍지를 못했고 편집할 시간도 너무 부족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은 사업주분은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수익이 안 난다면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것. 지금 매출이 괜찮지만 매출을 더 높이고 싶은 것. 수익이 안 날 때 수익을 내는 것과 매출이 잘 나지만 매출을 더 높이는 것. 사실은 같은 방향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방향 설정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초밥 장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 정문 옆에서 초밥 장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개업을 하자마자 매출도 굉장히 좋았고 보통 오픈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업을 하게 되면은 손님들이 이 집이 맛있는지 맛 없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새롭게 오픈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몰리는 그 현상을 오픈빨이라고들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매장도 작지만 오픈빨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는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오픈빨이 지나면은 매출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 가졌던 게 저희 집 바로 옆집이 알밥집이었는데 그 알밥집은 저희 매장이랑 비슷하게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상 그 알밥집은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깝게 지내는 사장님이어서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매출 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개업발이 있고 매출이 올랐다가 잠깐 떨어지다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처음에 매출이 올랐다가 오픈빨이 끝나고 떨어졌다가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렇게 막 고민을 하는 그 시기에 친한 후배가 저희 매장에 식사를 하러 왔어요. 그 후배가 모듬 도시락 세트, 모듬 스시 세트 2개를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고 저한테 형 연어는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연어를 빼주면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너는 연어 안 좋아하나 보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아니요 형 저 연어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기 연어 사실 좀 비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몇 번 면허가 좀 비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고 이 친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부를 좀 뒤져봤어요. 우리가 필요한 재료들을 다 주문을 하는데 연어 주문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연어를 시키는 손님들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거죠.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도 발주를 적게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뉴가 어떻게 나갔는지 좀 봤더니 연어를 빼달라고 했던 손님들도 어렴풋이 기억이 좀 나고 연어 세트, 연어 도시락은 급격히 줄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개업 초반에는 내가 내 메뉴를 많이 먹어봤지만 점점점 이제 내가 파는 메뉴들이 입에 물리면서 먹어보는 횟수가 많이 줄었겠죠. 다시 연어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몇 번 먹었는데 모든 연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연어는 굉장히 비린 거예요. 입에 넣었다가 바로 탁 뱉어버려야 될 정도로 많이 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건 연어 초밥 품절 이걸 먼저 붙여놨죠. 그리고 연어 세트 초밥도 당분간은 판매하지 않는 걸로 해두고 연어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또 인기가 없거나 비리거나 맛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으로 떠올랐던 게 장어 초밥이었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 봤던 장어가 바다장어였는데 가시가 너무 많았다고 저도 느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발주를 넣는 양, 손님에게 주문이 들어오는 양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약간의 비릿한 맛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장어 초밥을 뺐어요. 사실 제가 이 고민을 하기 전에 매출이 조금씩 떨어질 때는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메뉴를 더 늘릴까? 일본 라멘을 추가를 할까? 아니면 초밥 메뉴에 네타를 더 다양하게 만들까? 그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많은 메뉴들을 추가를 했었는데 매출의 변화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님에게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던 초밥들 몇 가지를 빼고 나서는 눈에 띄게 손님들의 반응과 매출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건 손님의 만족도가 점점점 떨어질 때, 매출이 감소할 때는 메뉴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있는 메뉴 중에서 어떤 걸 없애야 하나 그 고민을 하는 게 우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착오를 많이 가져요. 내가 지금 장사가 잘 안 될 때, 매출이
손익분기점에도 도달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메뉴를 더 다양하게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먼저 빼야 할 메뉴를 빨리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줄어드는 손님이 멈추고 만족도 높은 메뉴들로만 구성이 될 때는 조금씩 매출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님들이 더 다양한 걸 찾는다고 느껴질 때 하나씩 메뉴를 추가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빼는 메뉴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메뉴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도 제가 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홍보가 독이 되는 것. 이것과도 굉장히 연관이 된 부분이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비릿한 연어를 우리 매장에 에이스 메뉴라고 지정을 하고 이 메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끔찍하죠. 다른 메뉴들은 비릿하지 않고 다 맛있는데 이 연어만 비릿한 건데 이 메뉴를 홍보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손님들은 여기에 초밥은 비리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선 홍보보다는 내가 지금 팔고자 하는 메뉴에 다이어트를 먼저 하고 정말 자신있고 맛있는 메뉴로 구성이 될 때 홍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메뉴,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더라도 손님들에게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 메뉴를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